자,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자, 좋습니다. 한국관광대학교 한광대 게임 4일차 004번 참가자 김준일이고요. 오늘은 제목을 잠시만요. 제가 본격 고품격 병맛 프로그램 본격 고품격 병맛 프로그램 구해줘 자취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구해줘 자취방입니다. 구해줘 자취방 할 때마다 굉장히 귀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0.5초씩 밀려오는 그 현타가 저를 괴롭히지만 오늘 하루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이요, 지금 여기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자, 2학년 2학기 학생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학생, 그리고 1학년 2학기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기대되는 22학번 예비 신입생 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2학년 2학기 학생들이 여기에 그 구해줘 자취방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겠죠. 비교과 시간을 받아야 하니까. 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1학년 2학기 학생은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통학을 하면서 내가 2학년 때는 자취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엄마의 등살을 못 이겨서 난 이제 나와서 독립적으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으면서 룸메가 너무 안 씻고 더러워서 룸메랑 헤어지고 싶어서 나와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비 22학번 신입생 학생들은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죠. 통학을 할 것인가, 기숙사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자취방을 구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다 고민하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요, 첫 번째로 우리 그 자취방과 기숙사와 통학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와 단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숙사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취방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요,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이 집 저 집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 교수님 구해줘 홈스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자, 구해줘 홈스 정도의 퀄리티와 그 정도의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여기가 한광대가 아니고 MBC 문화방송이어야 하는데, 자, 여기는 MBC 문화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가 구해줘 홈스 스타일의 그렇게 디테일하고 퀄리티 있는 방송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보다는 저희가 물론 그 자취방에 대한 정보들은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얻은 내용이니까 내용 자체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그 다방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공식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협조를 받아서 가져온 사진이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대치를 좀 낮추고 시작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많은 학생 앞에서 강의를 해본 게 처음이라 지금 살짝 두렵고 떨리고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꿈꾸던 생활은 있었어요. 꿈꾸던 생활은 약간 진짜 부채꼴 같은 강의실에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채꼴 같은 강의실에서 꽉 찬 학생들 앞에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막 이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강의를 가르치는
그런 상상을 언젠가 한 번은 해봤습니다만 여러분처럼 그렇게 많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 데리고서 자취방 콘텐츠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죠. 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 엄마 보고 싶은 저는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뭘 물어보냐면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아, 그럼 교수님도 다른 교수님들처럼 교수님 자신 있는 거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자취방을 하십니까? 자, 제가 자취방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깐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취. 자, 자취가 무슨 내용이냐? 아, 시작부터 재미없게 사전적 내용 가져왔어요, 교수님. 저 나갈래요. 하시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경험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해요. 제가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자취를 제가 해봤어요. 한국에서도 해보고 또 미국에서도 해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기숙사도 살아보고 그리고 통학도 해봤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자취의 정의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생활하는 걸 자취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려고 처음 자취를 했을 때 이제 2학년 1학기에 군대 가기 전에 저는 무조건 자취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살면서 그 월화수목금 다른 음식을 해 먹었어요. 월화수목금 국을 다른 국을 끓여 먹었어요. 다른 국을 한국에서 자취할 때. 요생남 알죠?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자, 요생남이 되고자 굉장히 매일매일 다른 국을 끓여 먹었는데 자, 댓글에 그냥 요남 누군가요? 그냥 요남 아니에요. 요생남. 자, 좋습니다. 자, 그렇는데 일단은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식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수업 듣고 반찬하고 수업 듣고 국 끓이고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외식을 좀 해보자. 그래서 외식을 좀 해보자는 생각에 집 앞에 있는 김밥 천국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6개월 뒤에 김밥 천국에 있는 아주머니 이모님하고 완전히 절친이 돼버렸죠. 매일매일 김밥 천국에서 생활을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자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는 안타깝지만 혼자 밥을 해 먹어야 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자취라고 한다. 얘기를 하고 시작했고요. 그러면 자취, 기숙사, 통학의 각각의 장점이 뭔지 좀 들어볼게요. 친구들 얘기를. 자, 자취. 저 이미지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자취 보시면 저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떠올리실 거예요. 자, 약간 드라마에서 이런 자취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본인의 스타일 인테리어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방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누워서 TV도 보고 책도 보고 하고 또는 저런 고급스러운 집이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 건물의 옥탑방에서 감성 있게 꾸며서 사는 아기자기한 집들을 꿈꾸는 것을 여러분들 자취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취일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 기숙사예요.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의 기숙사는 아닙니다만 자, 그렇습니다만 저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하여간 그 학업을 하기 위해 최적화된 조건을 가진 곳이 기숙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통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관광대학교 버스를 가져왔는데요. 한국관광대학교 셔틀버스가 있고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다니시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지방에서 계신 분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취 아니면 기숙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지만 이 수도권의 애매한 곳에 사시는 분들, 이거 통학 거리 하기도 괜찮긴 한데 약간 혼자 살고 싶기도 하고 자취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학을 하시는 것도요, 여러분, 교통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교통비가 조금 들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갑자기 중간 광고가 나오지? 우리 중간 광고 좀 보고 갈게요.
수도권 유일의 관광 특성화 대학인 한국관광대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타당역, 수원역, 부평역, 일산, 하남, 노원, 구리역, 영등포역, 건대 입구역, 용인 지역의 통학버스 및 이천터미널 신둔도 예촌역의 셔틀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대학교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죄송해요. 자, 제가 이 중간 광고를 삽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셔틀버스 무료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자, 분위기가 살짝 다운되는 것 같은데, 자, 분위기가 살짝 다운될 땐 우리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해줘 자취방. 자, 다시 밀려오는 현타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 광고는요, 제가 네이버에 있는 AI 목소리를 이용해서 직접 제작한 목소리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친구들 놀 때 아주 재밌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취하는 학생하고 기숙사 사는 학생하고요,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 3명의 제가 장점을 물어봤어요. 장점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천에서 자취하고 있는 20학번 곽땡땡 학생이 얘기하는 자취의 장점 무엇일까요? 아, 대학생활에 꽂힌 자취래요. 대학생활에 꽂힌 자취.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를 빙자한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친구들과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무래도 이천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자,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부모님의 보호를 빙자한 감옥이라니. 자, 좋습니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감옥이라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기숙사에서 3년째 생활 중인 김땡땡 조교에게 자, 기숙사의 장점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학 생활에 꽂힌 기숙사, 그리고 기숙사에서 함께한 룸메는 평생 친구래요. 평생 친구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자취방도 마찬가지고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빨래하고 똑같은데 심지어 학교에서도 거리도 이 자취방은 더 먼데 굳이 월세를 많이 내가면서 자취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학하는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통학하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친구는 인천에서 왕복 4시간을 통학한대요. 왕복 4시간. 편도 2시간씩이죠. 왕복 4시간을 통학하는 정땡땡 학생에게 통학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밥 중에 최고는 집밥, 집 중에 최고는 우리 집. 예, 맞습니다. 밥 중에 최고는 집밥, 집 중에 최고는 우리 집.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들과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 생활 환경, 바운더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 내가 아는 동네고 내가 아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가 바운더리로 굉장히 순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들, 또 그리고 기숙사에서 사는 친구들, 그리고 그 왕복 통학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 사람의 얘기를 더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분은요, 안양에서 왕복 2시간 반씩 통근하는 호텔 경영과의 김땡땡 교수래요. 자, 안양에서 왕복 2시간 반씩 통근하는 호텔 경영과 김땡땡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꿈은 주말부부, 자취할 수만 있다면 노숙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자연스럽지만 제 얘기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자,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자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씩, 자, 그러면 자취냐, 기숙사냐, 아니면 통학이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장단점에 대해서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장점은 되게 수액 있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수액 있게. 자, 장점은 freedom, F-R-E-E-D-O-M, freedom. 예, 자취의 최대 장점은 자유로운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취의 단점은 뭐야 그러면? 그랬더니 역시나 한 글자로 얘기를 하더군요. 자, M-O-N-E-Y, money. 예, 그래서 굉장히 스웩 있죠? 자, 나갈 거예요, 쇼미더머니. 자, 그래서 자취의 단점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가 자취의 단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숙사의 장점은 무엇이냐? 얘기를 해보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시 20분 출발. 지금 예비 22학번 신입생들은 9시 20분 출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할 거예요. 재학생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9시 20분 출발이 무슨 말인지. 자, 저희 한국관광대학교는 1교시가 9시 30분에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9시 20분에 출발을 해도 지각을 하지 않는 환경. 이렇기 때문에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더니 9시 20분 출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기숙사의 단점은 뭡니까? 기숙사의 단점 말을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나 막 갑자기 복도를 지나가던 친구들까지 다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냉장고,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냉장고, 자 약간 냉장고가 기숙사에 없어서 불편하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환경이 조만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학의 장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통학의 장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자, 엄마가 통학의 장점입니다. 자, 통학의 장점은 늘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통학의 단점은 뭘까요? 통학의 단점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 제가 댓글창에 보니까 자, 통학의 단점도 엄마라는 사람이 학생들이 있어요. 통학의 단점도 엄마. 자, 여러분 효도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통학의 단점은 도착하면 이미 수업 들을 힘이 없대요. 자, 도착하면 이미 수업 들을 힘이 없답니다. 자, 이게 통학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자, 프리덤, 머니, 9시 20분 출발, 냉장고, 엄마 또는 힘이 없는 것까지 골고루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은 자취를 하실 건지 기숙사에 사실 건지 통학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관광대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도상에서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확대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관광대학교 굉장히 크게 보이죠? 실제로 저희 학교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큰 학교인데 꽤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볼게요. 같은 글자가 두 개 보입니다. 어떤 걸까요? 두 가지의 같은 글자가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수지가 보입니다. 저수지가 두 개 보여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이쪽에 고척 저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으로 가면 하감 저수지가 보입니다. 자, 저수지가 두 개 있는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기 장혜람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요. 세 개 있는 게 있어요. 이 지도상에서. 세 개가 있는 건 뭡니까? 자, 마을회관이 세 개 있습니다. 고척 1, 2 마을회관, 그리고 왼쪽 상단에 고척 1, 2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가면 고척 3, 2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자, 저희 한국관광대학교는 그런 곳이에요. 저수지를 두 개나 가지고 있고요. 마을회관을 세 개나 가지고 있는 곳이 한국관광대학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정말 시골이구나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지도를 조금 더 공중으로 띄워볼게요. 공중으로 조금 더 띄워보면 자, 조금 더 띄웠습니다. 안 띄웠나요? 자, 띄웠습니다. 띄우니까 이쪽에 저 신돈 하이패스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쪽에 회색깔의 단지들이 나타나요. 이 단지는 예스파크라고 하는 단지인데요. 아주 아기자기 예쁜 카페들과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자취할 수 있는 곳도 많고요.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너무 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국관광대학교는 저수지 2개랑 마을회관 3개 있는 곳이구나라고 착각을 하셨다면 오판입니다. 자, 이쪽에 가시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아주 예쁜 이런 카페들이나 집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 도예총 공방들도 많기 때문에요. 굉장히 인스타 감성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더 위로 당겨 볼게요. 더 위로 당기면요. 자, 이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관광대학교 본관이 있는 곳이 지금 한국관광대학교입니다. 저 교학처는 누가 네이버에다 설정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동그란 산 안에다가 한국관광대학교 교학처를 표시해놨습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더 땡기면요. 우측 하단 쪽에 이천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쪽이 굉장히 번화된 곳이고요. 특히나 이천 종합 터미널을 근처로 해가지고요. 많은 집들을 구할 수 있고 이천 시내로 나가는 길들이 전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다시 사진으로 보면서 여러 자취방들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천 터미널 근처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고요. 대신에 편의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이 더욱더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게 어쩌다 교학처가 동그란 산으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숙사부터 신경을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트 버튼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이런 음악이 나온다면서 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음악 들리셨나요? 자, 넷플릭스의 그 오프닝 음악으로 시작을 해야 학생들이 반응이 좋다고 제 주변에서 누가 알려줬는데 이거는 요즘 학생들이고요. 저는 항상 제가 아는 집소개를 시작할 때에 집소개를 시작할 때 음악은 항상 이렇습니다. 음악이 왜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될 텐데. 자, 나와라 뿅. 자, 이 음악, 이 BGM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다 알려주세요. 자, 이 음악을 아신다면 당신도 옛날 사람. 자, 우리는 아무래도 그죠? 라떼 있었던 신동엽의 러브하우스가 더 익숙해요.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고마워요. 여러분과 저희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는 넷플릭스 오프닝 음악보다는 이러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숙사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기숙사 제가 기숙사 사는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거영학사는 2001년에 설립되어 학생들에게 숙박 편의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문 연마, 체력 단련과 인격 도양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맞습니까? 기숙사 사는 친구들? 자, 제가 볼 때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에브리타임을 좀 보면요. 인격 도양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새벽 12시, 1시 되면 진짜 A동 여기 2층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등등의 멘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멘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을성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 도양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덕 올라가는 길은 체력 단련의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혜람 학생 고마워요. 자, 언덕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체력 단련도 할 수 있고요. 자, 수용 능력은 878명, 때에 따라서 821명 수용 가능하고요.
여자는 3인실, 남자는 4인실인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더 축소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각 방마다 샤워 시설 및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인터넷 가능하고요. 휴게실과 세탁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다른 자취방들은 제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가져왔지만, 그렇지만 기숙사는 제가 유튜브 외식경영과에서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잠깐 보고 우리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영상이 잠깐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나왔죠? 자, 고맙습니다. 자, 기숙사는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안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기숙사에 살지 않는 친구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은요, 저렴한 비용인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 지금 한 학기에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부터 소개할 자취방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산 에듀텔입니다. 매물 1호죠. 이제 저희가 직접 자취방으로 보는 거는, 기숙사는 이제 번외로 보고요. 매물 1호, 제가 가져온 매물 1호는요, 성산 에듀텔입니다. 성산 에듀텔은 어디냐면요, 바로 학교 밑에 있어요.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취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6개월을 치를 한 번에 냈을 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2 곱하기 6 플러스 100만 원을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42 곱하기 6 플러스 100만 원이니까요. 약 352만 원, 352만 원 정도의 6개월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증금을 한 번만 내는 거니까요, 여러분. 보증금을 한 번만 내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월세 플러스 관리비로 42만 원씩만 6개월씩을 몰아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2만 원씩만. 자, 옵션이 좋습니다. 이 집은 옵션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냉장고, TV, 에어컨, 붙박이, 옷장,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까지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평수는 7.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죠.
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부엌이 있고요. 책상과 TV가 전부 다 이 빌트인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취는 잠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오셔서 자취하시게 되시면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정도 사시게 될 거고요. 여학생들도 길어야 2년인데 그 2년을 위해서 위에 있는 냉장고, TV, 에어컨, 붙박이 옷장,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을 전부 다 구매하셔야 하는 방을 구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교 밑에 있는 성산 에듀텔은 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탁실 따로 있습니다. 약간의 베란다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쪽에 세탁기도 보유가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부엌에 1인용 인덕션과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에어컨과 침대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책상, TV, 인터넷 모뎀선까지 이 모든 게 다 관리비와 월세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리를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일부러 성산 에듀텔에서 학교까지 안 치고요. 카페 로즈비카라에서 학교까지 쳤어요. 제가 여기에 사장님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접 광고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 카페 로즈비카 성산 에듀텔 바로 앞에 있는 가게인데요. 여기서 자, 한국관광대학교 본관까지 차로 1분입니다. 1분. 여러분 걸어 올라오시면 여기가 약간의 언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아까 1분 광고에서 소개했던 신둔 도해촌역에서 오는 셔틀버스, 이천터미널에서 오는 셔틀버스가 계속해서 성산 에듀텔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한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버스를 잡아 타고 오시면 1분만 투자를 하시면 바로 학교에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약간의 언덕이 있다고 했더니 지금 학생들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자, 약간의 언덕입니다. 저는 자동차로 다니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산 에듀텔. 자, 그러면 매물 1호 성산 에듀텔은 과연 장단점이 무엇인가? 장단점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성산 에듀텔 매물 1호. 자,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 폰트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구해줘 홈스 보면서 똑같은 폰트로 만드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2만 원. 장점은 학교 바로 밑이라 통학하기 편하다. 자, 친구들과 놀기 좋다. 자,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시끄러운 이자카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간 세대라서 이자카야라는 선술집이 그 성산 에듀텔 1층에 있는데요. 그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밤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학생들이 모임의 장이 되면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점은요. 내 방이 게더타운이래요. 여러분 게더타운을 또 이 와중에 살짝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관광대학교는 게더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가 완전히 사랑방 노인정이 돼버려 가지고요. 친구들이 다 맨날 자기 자취방에 놀러 와서 논대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자, 매물 1호는 100만 원에 42만 원.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에듀텔을 받고요. 성산 에듀텔. 자, 이제 매물 2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물 2호로 넘어가면요. 매물 2호는요. 이제 이천 지역으로 갈 거예요. 이천 지역에는 증포동, 창전동이 가장 유명한데요. 터미널이 있는 창전동 말고요. 증포동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하우스입니다. 잘 사는 집 같아요. 웰하우스. 자, 보증금이 부쩍 올라갔죠.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입니다. 관리비 4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방금 전에 성산 에듀텔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으로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도어락이 있어요. 그 외에 TV나 인터넷이나 전자레인지나 등등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없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만 옵션으로 있고요. 도어락을 자 여기 사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알려준 건데 도어락을 옵션으로 말할 정도면 자 얼마나 옵션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수는 5평에서 6평 정도 되고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아까 봤던 우리 성산 에듀텔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저런 데서 살기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적성이 있다면, 만약에 저처럼 나는 무조건 주말 부부, 나는 이렇게 나와서 살 수 있다면 노숙도 오케이라는 사람들은 여기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 말고 그 호텔경영과의 김모 교수입니다. 네, 저 말고 호텔경영과의 김모 교수처럼 목적성이 있다면 이 집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안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안에 사진을 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 있고요. 냉장고 있고요. 자,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하나 있고요. 신발장 있네요. 신발장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에어컨에 붙어있는 배달 음식점 좌석, 저거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자,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세탁실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탁실 따로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창틀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창틀을 보시면요, 창틀이 새로 생긴 요즘 시대의 샤시로 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나무 샤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한국관광대학교까지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은 제가 누르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누르면 저희 한국관광대학교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그리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동차로 온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이천터미널에서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자동차로 온다고 했을 때 약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웨어하우스입니다. 자, 그럼 웨어하우스의 장점,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웨어하우스 매물 이유입니다. 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고요. 장점은 우체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게 있다는 게 장점이래요.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숙사 사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거예요. 기숙사는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면 문이 잠겨버려요. 기숙사 문이. 그럼 갈 데가 없고 자주 그렇게 무단 외박을 하면 또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는데, 이천 지역에서 자취를 하면 이천 시내에서 워낙 가게나 번화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점은 역시나 자취 특성상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 밑에만 개도타운이고 우리 집은 독거노인이 사는 집 같아요 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은까지만 썼습니다. 뒤에 독거노인은 점점점점으로 생략하고서 이렇게 다 말을 해버리네요. 자, 그들이 여기 사는 친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통학하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버리고요. 기숙사 사는 친구들은 자취방 사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학교 밑에서 노는데, 이천 지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천 시내가 넓다 보니까 다 군데군데 떨어져서 살아서 좀 외로운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외롭지 않으려면 학교 근처로 가시던지 아니면 기숙사에 사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웨어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아무래도 안 좋은 데부터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야겠죠. 자, 세 번째 방은 시티하우스입니다. 시티하우스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터미널에 가까워요. 터미널에 가깝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금이 2배로 올라갑니다. 500만 원에서 드디어 1000단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따로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졌죠. 대신 여기도 풀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인터넷, 냉장고, TV, 에어컨, 붙박이옷장, 세탁기, 전자레인지들이 전부 다 있고요. 이 집의 장점은요,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같은 원룸인데 넓어요. 자, 9평까지 나오는 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겉도 보시면 약간 제가 일부러 더 길어 보이게 조금 사진을 축소했습니다. 이게 복덕방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자, 무슨 말이야. 자, 시티하우스 조금 더 건물이 세련됐죠. 조금 더 건물이 세련됐고요.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9평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원룸이 아닌 1.5룸처럼 부엌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 들어오셔서 미닫이 문을 닫아 놓으시면 약간 방이 투룸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냉장고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세탁실 따로 있고요.
비스타시 따로 있고 창이 굉장히 큽니다. 세탁실에 있는 창이 크면 여러분 빨래 건조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샤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나무 샤시가 아닌 요즘 나오는 샤시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아까 집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형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미널 우측 4대 왼쪽에 보시면 지도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천 종합 터미널이 보이실 거예요. 터미널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안흥 유원지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요. 그 위에 안흥 공원이라는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장점은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매물 3호 시티하우스의 장점은요. 자, 터미널에서 도보 5분입니다. 터미널에서 도보 5분이라 여러분들이 주말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바로 고속버스 집어 탈 수 있는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세권입니다. 공세권. 요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역세권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공원을 끼고 있는 공세권이라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큰 베란다가 있어서 창문으로 환기가 잘 된다. 그런데 역시나 단점은 비싼 월세, 그리고 이 집의 최대 단점은 로켓 배송이 안 된대요. 제가 로켓 배송, 쿠팡의 로켓 배송, 바로 다음 나오는 로켓 배송이 한국 관광대도 안 되더라고요. 한국 관광대도 하루 있다가 지연 배송으로 처리가 되는데 여기도 로켓 배송이 안 돼서 바로 길 건너까지는 로켓 배송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하루가 더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길 건너는 오는데 여기는 로켓 배송이 안 된다 해서 매물 3번 시티하우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어요. 매물 4번으로 가겠습니다. 매물 4번은 골드빌. 야, 이름에서 뭔가 럭셔리함이 좀 느껴집니다. 골드빌. 자,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시티하우스보다 보증금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이면 동일하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집도 평수가 9.5평이기 때문에 1.5룸으로 나와서 부엌과 거실이 분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죠. 예,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죠? 자, 조금 더 깔끔하고, 자,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빈집이 아니에요. 빈집이 아니다 보니까 저분은 참 액자를 보니까 호랑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어디 저희 문신도 있으실 것 같고 약간 그러신 분이 사시는 집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자, 방이 따로 굉장히 원룸치고는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엌이나 거실도 꽤 넓은 편입니다. 9.5평, 10평을 자랑하니까요. 다시 왼쪽 사진 보시면요. 이쪽에 뚫려져 있는 곳으로 가면 침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룸이지만 약간 애매한 1.5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역시나 깔끔한 편이고요. 그러나 화장실 창문은 그리 넓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는 13분이 소요됩니다. 물론 자동차로 왔을 때 13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자취방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아주 럭셔리한 자취방이 아니고 대부분 다 감성 있는 옥탑방에 있는 자취방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계시다면 마지막 자취방을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매물 5호는요. 플렉스로 가져왔습니다. 매물 5호는요, 여러분. 잠시만요. 골드빌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갔습니다. 자, 생방송의 묘미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보증금 500에 월 50만 원이고요. 장점은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넓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이라서 매우 안전하대요. 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매우 안전한데 단점이 있는데 하수구 냄새가 조금 난다. 하수구 냄새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넓은 방이라 그런지 소리도 넓게 들리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음, 방음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캡처해가지고 골드빌 그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한국관광대학교 교수님이요, 여기 방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주관적인 정보입니다. 자, 주관적인 정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고 맙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플렉스. 자, 마지막은 제가 오피스텔 가져왔습니다. 오피스 호텔이죠. 오피스 호텔. 이분 오피스텔. 이천에 오피스텔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천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자, 보증금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물론 시내에 있고요. 가깝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런데 월세가 조금 비싸죠. 아까 보신 골드빌이나 시티하우스는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이었는데요. 자, 여기는 관리비 8만 원 포함하면 5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괜찮은데 월세가 조금 비싼 편이죠. 옵션은 물론 TV, 인터넷, 인덕션,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다양한 풀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평수가 8평인데요. 이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 장점은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원룸은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숙사도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바퀴가 달린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이 있으면 공간 활용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세탁기들은 전부 다 통돌이 세탁기가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 오피스텔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 세탁기가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 셋업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방도 보시면 TV와 뭐 방은 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빈집 개념이니까 지금 막 입주한 저희 학생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조금 썰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넓은 창과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드럼 세탁기,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면 호텔 화장실 같은 느낌이 얼추 나지요. 이제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거울같이 되어 있는 곳도 열리면 당연히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돼요. 신축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를 보셨지만 역시나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천터미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더 노후된 구축들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분 오피스텔의 최대 장점 보겠습니다. 풀옵션 오피스텔 플렉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플렉스 역시 가능하죠. 자, 단점은 월세도 플렉스입니다. 자, 월세도 매달 플렉스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집, 아까 살면서 이렇게 연예인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없나 봐요. 좀 외롭대요. 자, 외로운 점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의 오피스텔을 보면서 이천 지역의 자취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언제나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 입장인데요. 자취방을 구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얘기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일단은요, 여러분, 자취방을 구할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르신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의치 않다면 이모, 삼촌, 고모라도 데려가서 같이 구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월세방을 가지고 이 세를 가지고 그 새방을 놓으시는 분들은요,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주인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 주인, 셋 중에 돈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집주인분하고요, 부동산 관계자는요, 돈을 버는 분입니다. 돈을 버는 분이다 보니까 둘이 같은 편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괜히 월세 사기나 전세 사기나 당하지 않으시려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고, 체크해야 봐야 할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10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자, 자취할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저를 데리고 가도 돼요. 저를 데리고 가도 됩니다. 저를 데리고 가면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취방 구하시는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별풍선도 좀 쏴주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소음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실 때 집이 조용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와서 집 잘 봤습니다 하고 바로 다른 데로 가시거나
바로 야, 이 집으로 할래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여러분 한 10분만 대기를 해보세요. 10분만 대기를 하시면 혹시라도 기차가 지나간다거나 비행기가 지나간다거나 또는 지하철이 지나간다거나 자동차가 엄청 크게 지나다니는 중부고속도로변이라든가 등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음이 있는지 나오셔서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리시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천 지역에는 특수전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요. 전투기나 헬기가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숙면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옆방 방음. 이 소음 얘기해서 조금 더 할게요. 옆방 방음은 벽을 두드려 보시면 되는데요. 벽을 두드렸을 때 이런 둔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 벽이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에 조금 더 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드렸는데 이런 약간 가벼운 소리가 난다. 그러면 합판이고 안에 스펀지 단열재 스티로폼 단열재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방에 합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투룸이나 아주 큰 방을 원룸으로 개조한 방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들은 굉장히 방음에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벽을 한번 두드려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 두 번째는 창문입니다. 창문 크기가 너무 작거나 그리고 방향이 남향이 아닐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그 환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원룸 같은 곳은 환기가 안 되면 결로 현상이나 아니면 곰팡이가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방향이나 크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창문에 방충망이 달려 있는지도 여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숙사 사는 친구들 공감하겠지만 저희 이천에는요, 나방이 그냥 나방 크기는 아니고요, 약간 팅커벨 같이 좀 커요. 그래서 다 커요. 뭐든지 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이 반드시 달려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 보셔야겠죠. 화장실도 역시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방충망 여부, 하수구 냄새 등등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수구 냄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이 하수구 냄새 전문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슈퍼마리오 같은데 배수관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호텔에 있을 때 굉장히 하수구 냄새 때문에 손님들에게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 만약에 들어갔는데 공실이에요. 몇 달 동안 집을 아무도 안 썼어. 그런데 화장실에 갔는데 약간의 하수구 냄새가 난다. 그런 거는 여러분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물이 흘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갔을 때 하수구 냄새가 있다? 그것은 하수구 깊은 곳에 머리카락이나 어떠한 물질들이 많이 뭉쳐서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전문가를 불러서 내시경을 집어넣고 뭔가 물질을 많이 투입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샤워를 하고 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그런 집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수압과 하수구 물내림이나 온수 상태 등등을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세면대를 잠그고 물을 받았다가 내려보시면 되는데 그 물을 받을 때 뜨거운 물을 받으십시오. 뜨거운 물을 받으셔서 30초 안에 온수가 안 나온다 하면 보일러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온수 급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수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 받았다 내릴 때 물이 잘 내려가는지와 변기물도 세게 내려가는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변기물이 천천히 내려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왔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수구 냄새 역시나 마찬가지 수도 수압 그리고 녹물 확인하셔야 됩니다. 녹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취방은 잠깐 사는 집입니다. 2년 3년 내가 여기서 5년 이상 사는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굳이 다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옵션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등의 필수 옵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전자레인지나 TV, 인터넷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하면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옵션과 필수 옵션 확인하시고요. 내가 방을 꾸밀 때 콘센트 위치를 어느 쪽으로 와야 될지, 어느 쪽에 뭐 장을 두어야 할지, 가전기기를 두어야 할지를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 확인하시고요. 바닥 길이는 여러분들이 가져올 침대,
여러분들이 가져올 침대가 너무 크거나 소파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 길이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튼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커튼이 없다면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커튼이 있는 집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이왕이면 암막 커튼이면 여러분들이 더 숙면을 취하고 지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외우고 있어가지고 막상 가잖아요. 그러면 집 주인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시들이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포스에 눌려가지고 이 9가지를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사는 집이나 아니면 친척 집에 가서 이 9가지를 체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해보시고 집을 구하러 가시면 좀 더 꼼꼼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자, 이제 한 53분, 54분 돼갑니다, 여러분. 55분이네요, 벌써. 예, 좋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짧게나마 이천 지역에 있는 자취방 5개와 기숙사와 또 여러 가지 자취방을 구할 때 필요한 팁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 구하시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끝나면 절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뭐 하셔야 되죠? 자,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바라옵기는 오늘 수업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한광대 게임 4번 출연자 호텔경영과 김준희 교수였습니다. 구해줘 자취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자취방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